해결을 해야지라고 접근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칭성 및 주기성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오늘은 워크북을 최대한 좀 많이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석 연습 문제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정석 연습 문제. 네, 정석 연습 문제 9-4번부터 보죠. 9-4번, 이 친구의 주기를 P라고 했대요. 주기를 P다라고 했는데 주기 P가 얼마인지 구하는 건 이 문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친구를 본 적도 없어요. 코사인의 루트를 씌운다든지 혹은 그게 2개 있다든지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기가 얼마인지를 찾아서 대입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주기의 개념을 활용한다면 주기는 반복된다의 의미죠. 그러면 주기가 P라고 나왔으니까 이 친구는 P만큼 반복됩니다. F1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요. F1 더하기 P인 거예요. 또는 F1하고 같은 건 F1-P. 어떤 친구에서 P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갔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 이게 주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 삼각함수 이야기로 해본다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주기가 P인 거라고요. 그럼 0에서부터 P까지 이 모양이 반복되니까 만약에 1이 여기 있다면 P만큼 더 간 1 더하기 P의 위치에 해당하는 두 친구가 같은 값을 가진다고요. 이게 주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FP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0 더하기 P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FP랑 똑같은 건 그 직전 주기에 있는 F0하고도 똑같을 수 있고요. 그 직후 주기에 있는 FP 더하기 P니까 이 P랑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P가 계속 남아있으니까 알기가 어렵죠. 이쪽으로 가셔야죠. 즉 FP는 무엇과 같다? F0과 같다. 그러면 F0은 여기다 0 넣으면 되잖아요. 0 넣으면 되잖아요. 코사인 0은 얼마죠? 코사인 0은 1입니다. 1이에요. 그래서 1 빼기 1이니까 이쪽은 없고요.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주기에 관련된 개념으로 문제를 푼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네, 요것도요. 모양이 반복된다. 근데 그 모양이 반복되는 게 대칭성을 띠면서 오셨어요. 핸드폰 제출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현우 핸드폰 있잖아요. 제출하고 자리에 앉아요. 있어요. 주머니에 있잖아요.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엄마 몰래 가져왔잖아요. 자, 9-12번입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림만으로 우선 해석을 해본다면 12번 맞죠? 네, 해석을 해본다면 이 모양 있죠?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요. 옌병하지 말고 계세요. 늦게 왔으면 조용히 하고 수업 준비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주기고 이 주기가 반복되고 있다고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대칭을 띠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칭성을 활용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구하셔도 됩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일하다고요.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길이가 같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는 0에서 알파까지 갔으니까 길이가 알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친구들도 길이가 알파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얘의 좌표는 파이에서 알파만큼 뒤로 갔고요. 얘의 좌표는 2파이에서 알파만큼 더 간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특수각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따 풀어드리겠지만 문제가 조금만 난이도가 높아지면 특수각이 아닌 형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뭐예요? 대칭성, 주기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은 얼마지를 구하지 말고 대칭성이 뭐가 있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로 다시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하시고 그걸 함수에다 집어넣으세요. 근데 함수가 얘잖아요. 함수가 얘잖아요.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부터 해보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알파는 그대로 알파였고요. 베타, 아까 얘기 드렸네요. 요거였어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감마, 2파이 더하기 알파였죠. 알파 사라지네요. 그럼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3파이 더하기 알파예요. 그럼 3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6 더하기 알파라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각변환을 쓴다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그래프, 선생님이 그 얘기 드렸죠. 각변환은 결국 그래프의 특징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걸 매번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기가 까다로우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외워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에 대해서 막 회전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랬었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그래프 그리기가 귀찮아서 외운 거였는데 그래프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프가 네. 안 찍었어요. 홍채 다 왔습니다. 셋 다 왔습니다. 찍고 오세요. 네, 빨리 찍고 오세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해석할 겁니다. 3파이라고 그랬어요. 이만큼이 파이예요. 이만큼이 2파입니다. 물론 3파이면 다음으로 가도 되는데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 말고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3파이 같죠? 그 다음에 얼만큼? 알파만큼 더 가야 됩니다. 알파만큼 더 간다면 이 폭만큼 다시 한번 더 간다고요. 그럼 얘기 드렸죠? 하나, 둘, 셋이 대칭인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y값과 여기에서 나오는 y값이 무슨 관계겠어요? 음수배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넣어서 계산해보지 않아도 파이, 2파이, 3파이 더하기 알파가 이 알파에 해당하는 값 1이었죠? 그 친구의 음수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그럼 개념은 똑같은데 이거 물론 2분의 1이기 때문에 특수각이고 그걸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에 얼마가 나온 거냐면 뭐 2분의 3? 1.5? 2분의 3. 2분의 3하고 만나는 점을 찾았다라고 해도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2분의 3과 만나는 걸 알파라고 했었어도 결과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지우셔야 돼요. 물론 특수각이 나온다면 특수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대칭성, 주기성으로 기본적인 해석을 하고 그 이후에 특수각을 쓰는 일부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특수각이 아닌데 어떻게 풀어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특수각이 아니어도 다 풀 수 있게. 근데 그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으로? 대칭성 및 주기성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프 성애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게 고등학교 수학의 대부분의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목적이라고 목표죠. 그걸 할 수 있어야 다른 무언가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번 했고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도 그래프 나와 있죠? 이번에는 esin x 그림이래요. esin x 그래프랑 y는 1과의 교점을 순서대로 왼쪽부터 x1, x2, x3 했는데 이번에 함수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걸 그냥 다 더하래요. 이걸 다 더하래요. 물론 얘도 특수각입니다. 특수각이에요. 특수각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기본 대칭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문제에선 x4까지만 표현되어 있는데 x6까지 다 더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마저 뒤쪽을 좀만 더 그려볼게요. 여기는. 자,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 안 드러나 있어요. 아까 문제에서는 써 있었는데 지금은 안 써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주기가 얼마인가요? x의 개수가 1이니까 특별히 변화 없이 2파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얼마죠? 4파이죠? 그럼 다음에 만나는 여기는 6파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죠? 전체 주기의 4분의 1이죠? 2분의 파입니다.
여기 파이고요. 여기 얼마예요? 2분의 3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이 친구의 폭하고 이 친구의 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폭, 여기의 폭, 그리고 다음에 만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의 폭하고 여기의 폭도 같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x5, x6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선 이 둘을 더하라고 했어요. 이 둘을 더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대칭성이라고요. 대칭성이라고요. 여기가 같으면 사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럼 둘의 가운데가 얘라고요.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x1하고 x2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2분의 파이가 나온다. 중점이잖아요. 그럼 x1하고 x2는 각각 얼마인지 몰라도 둘을 더하면 얼마예요? 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똑같이요. 여기도 여기의 좌표는 2분의 파이에서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큼 더 갔다. 또는 여기서 주기 한 번 더 간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얼마? 5파이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얘랑 x3랑 x4가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x3 더하기 x4를 반으로 나누면 얘가 나온다고요. 그럼 다음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5파이가 되겠죠. 그럼 다음 친구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쉽게 추론할 수 있겠죠. 얼마예요? 9파이가 됩니다. 됐죠? 아니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해볼게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에서 주기만큼 한 번 더 가면 x3가 되는 겁니다. 주기만큼 한 번 또 가면 어디냐? x5가 되는 거예요. x2에서 주기만큼 한 번 더 가면 x4, x4에서 주기만큼 한 번 더 가면 x6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x3는 x1의 주기를 더한 거고요. x5는 x1의 주기를 곱하기인데 두 번 더한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서 접근하셔도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주기성 및 대칭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x1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1이죠? 2 sin x가 1인 거니까 sin x가 얼마? 2분의 1인 거죠? 그럼 특수각 중에 있어요. 0도부터 90도 사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sin이 2분의 1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얼마죠? 30도, 6분의 파이죠. 이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건 이런 접근은 아닙니다. 알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물어볼까요? 최대 최소 문제의 기본 접근은 뭐죠?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죠? 그래프 그립니다. 좋아요. 드디어 답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근데 우리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못 그리죠. 치환해서 그릴 겁니다. sin x를 잠시만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럼 치환했으니까 범위에 대한 내용을 찾으셔야 됩니다. x의 범위 혹시 있나요, 문제? 없죠. 모든 실수입니다. 그럼 x가 모든 실수일 때 이 사인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가로축 x, 세로축 t로 놓는다면 이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럼 t의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가장 큰 값은 1이겠네요. 그래서 치환을 통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그려야 되는 y는 x 더하기 2분의 3x입니다. 이거 뭐예요? 공수2 마지막에 배운 내용이죠.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다른 친구랑 다르게 유리함수에서 처음 나온 내용이 있었어요. 이번에 탄젠트 하면서도 나왔네요. 뭐가 나왔죠? 점근선이 나왔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점근선부터 찾는 거였어요. 점근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값. 그걸 찾기 위해서 x의 개수, 분모의 x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게 첫 번째인데 여긴 만들어져 있으니까 됐고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 x점근선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분자의 x의 개수가 y점근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값을 k라고 놓는다면 이 k를 구하는 방법은 요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분자죠. 그래서 원래 이 친구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6 그래프인데 그 친구를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근데 평행이동하면서 이 친구들이 결국 뭐가 됐냐면 점근선이 다시 됐었습니다. 기억나죠? 연병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데 그래프의 점근선을 그리는 거죠. x는 마이너스 2 여기 있겠네요. 그 다음에 y는 3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가 음수네요. 왼쪽이랑 오른쪽 아래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긴 안 만나니까 대충 그리고요. 여기 x에 0 넣으면 나오는 y값 되겠네요. 0 넣으면 0이네요. 그럼 0,0 정확히 지나네요.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입니다. 근데 우린 이 그림을 그려서 전부 다 가져오는 게 아니죠. t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만 가져와요? 마일부터 1까지만 가져온다고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1 넣었을 때 최대값,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소값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t가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1일 때 최대값, 최소값 되고요. 자, 최대값은 1 넣으면 되죠. 1 넣으면 3분의 3이니까 1이고요. 최소값은 마1 넣으면 분모 1, 분자 마3이라서 마3이 됩니다. 자, 그럼 t는 우리가 치환한 거니까요. t가 1이 됐다는 건, t가 1이 됐다는 건 이 순간도 되고 이 순간도 되고 되게 많네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문제 뭐 특별히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구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됐죠? 찍고 오세요, 빨리. 우리 이렇게 체크하는 걸 보면 써 있습니다. 반 이름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눌러주세요. 네. 자, 그래서 최대 최소는 마3하고 1이 됩니다. 뭐예요? 뭡니다. 최대 최소의 기본은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 그래프를 못 그리면 치환해서 적절히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답니다. 선생님이 왜 현우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선생님이 문제 풀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나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이해, 경청, 그리고 뭘 해야 되나요? 집중. 좋아요. 그리고요. 필기를 해야지, 이 새끼야. 아무것도 안 꺼내놓고, 현우는 그냥 끝나고 혼납시다. 그럼 수업 중에 혼납시다. 뭐가요? 이번 주에 끝나. 아니요. 과제 다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끝나도 고통받을 겁니다. 과제를 다 하시면 이번 주 금요일이 끝이에요. 근데 과제를 다 못하신 분은 혹은 무언가 덜 되어 계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올 겁니다. 그러세요? 왜 오지 마세요. 이제 토요일에 진짜 모두 아침에.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됩니다. 오지 말아요. 안 돼요. 오지 말아요. 안 돼. 오지 마. 이제 선생님은 뭔가 아쉬운 게 없습니다. 인생에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요즘 새벽마다 한 4시간 자고 일어나면서 뭔가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올 거면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안 와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학원에다 얘기해서 다 그냥 잘라달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은 공부 열심히 할 5명만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안 돼요. 그럼 주중에 과제를 하라고, 이 새끼야. 그래서 선생님은 반별로 열심히 하는 5명만 남기고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그만두게 한 다음에 소수 정예로 가려고 합니다. 왜? 네, 와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월금반은 다음 주 월요일엔 수업이 없어요. 학원 방학이고요. 월금반은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오시면 되고 화목반은 다음 주 화요일, 여기는 없지만 수토반은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안 나와도 돼요. 네, 안 나와도 돼요. 나오지 마세요. 안 나와도 됩니다. 알겠죠? 안 나오는 게 선물이에요. 안 나와도 됩니다. 안 나와도 돼요. 공부해서 뭐 합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겠죠. 그러니까 안 나와도 됩니다.
자, 384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 내드렸는데 미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빠지는 번호가 있었더라고요. 지난번에 내드려서 빠지는 번호가 한 20개 정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거 생각을 못하고 되게 많이 내줬네? 라고 생각했었어요. 더 내줘서도 됐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뭐라고요? 나야 모르죠.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야, 네가 모자란 짓 하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 모르지, 나야. 야, 늦게 왔는데 부교재밖에 안 가죠. 그거 왜 늦게 왔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머리 감는 건 중요하죠. 여학생들은 머리 안 감고 노세분만 머리에 바르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384번입니다.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0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3 떨어질 때마다 모양이 반복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3 떨어졌을 때 모양이 반복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이래요. 이거 뭐예요? 딱 폭이 3이죠. 폭이 3인 친구예요. 그럼 폭이 3인 친구 이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범위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이 그래프 그려본다면 이거 주기 얼마죠? 코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를 각의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원래 절대값 씌우셔야 되는데 양수니까 그대로 갔습니다. 그럼 주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2예요. 2. 2마다 모양이 반복되는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끝쪽을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프 그리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코사인, 사인 최대 최소값 얼마였죠? 1이죠.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주기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럼 끝을 이 친구의 2배쯤 떨어지는 곳에 그리자고요. 이 정도 이제 비율은 맞춰주세요. 그럼 딱 가운데 있을 거고요. 우린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친구가 반복되잖아요. 그럼 4분의 1에 해당하는 친구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2분의 1, 2분의 3.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았죠. 그리고 코사인은 처음 시작할 때 0,1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비율을 맞춰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됐습니까? 이 모양이 반복적으로 앞뒤로 그려지고 있는 그래프인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만 가져오겠대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여기가 대칭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정확히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2분의 3, 여기까지인 이 모양만 가져오자고요. 이 모양만 가져오고요. 우리는 이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된다고요. 그럼 다음 친구는 이 모양을 그대로 여러분 혹시 컨트롤 C, 컨트롤 V 나나요? 알죠? 예, 복사 붙여놓을게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하면 이 모양을 옆에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또 갖다 붙이면 아니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뒤쪽도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fx인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 식을 문제에 알고 있는 친구는 이 범위에서밖에 없어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분의 3까지만 실제 식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F20을 이 영역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 주기만큼 뒤로 계속 보내면 되겠죠. 그럼 F20하고 똑같은 건 뭐예요? F17이 되죠. 앞으로 보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똑같은 건 F14가 되겠죠? 그럼 뭐를 조금만 더 써보죠. 3으로 나눴을 때 3배씩 하고 있으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예요? 2죠. 2죠. 그럼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주기가 3이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에 관해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직관적으로 F2랑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F2는 이 범위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럼 한 번 더 뒤로 가야 됩니다. F 뭐랑 똑같은 거예요? 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 F-1은 이 범위에 들어오죠? 여기 있네요. F-1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주기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93번으로 가겠습니다.
탄젠트 파이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루트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3분의 7, a를 지난대요. 자, 그러면 그래프 안 그리고 다이렉트로 할게요. 평행 이동만 하면 된다 하고 점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래프를 직접 그리진 않겠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2니까 x자리에 x-2를 넣을 거고요. 이만큼이 각입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루트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자리에 y-루트 2를 집어넣을 겁니다. 됐죠? 근데 그 친구가 3분의 7, a를 지난대요. 그럼 나왔네요. a는 탄젠트하고 3분의 7에서 2분의 1 빼면 얼마냐? 3분의 1인가요?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3분의 1 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2예요. 아유, 특수각이네요. 외워야죠. 3분의 파이, 각도로 몇 도인가요? 60도죠? 루트 3분의 1, 루트 3으로 갔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탄젠트 60도 얼마예요? 루트 3입니다. 그럼 답은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이건 특수각만 알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됐고요. 대답하는 건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문제 풀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문제 풀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혀 나아지지 않네요. 경청 말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왜 책을 덮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자, 395번입니다. 다음 중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밑에 거 읽어보기 전에 알 수 있는 정보를 좀 뽑아내보죠. 4분의 파이예요. 각변환을 쓸 수는 없겠네요.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형태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각변환은 못 쓸 거고요. 사인이니까 원래 주기는 2파이입니다. 근데 각의 개수로 나누는 거죠. 2로 나눠서 주기는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얘는 5사인 한 다음에 중괄호로 칩시다. 2로 묶으면요.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얼마를 해야 4분의 파이가 나오나요? 8분의 파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니까 이 친구는 원래 y는 5사인 2x 마이너스 2 그래프를 x축으로 8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친구의 최대값은 공식을 쓰면 5배 하고 마이너스 2를 해서 3이 될 거고요. 그거 말고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걸로요. 사인의 결과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1입니다. 거기에 5배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5와 5 사이가 되고요. 2를 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7하고 3 사이가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 환문차 y로 했죠. 그래서 y의 가장 큰 값은 3,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최대 최소 이야기까지 했어요. 최대값은 3이다. 맞네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다. 맞습니다. 주기가 파인 주기함수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잘렸어요. 이 그래프를 y축,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네요. 그럼 이게 틀렸겠죠? 이건 뭐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 하고 사인 한 다음에 8분의 5파이에 2배를 했으니까 4분의 5파이네요. 4분의 5파이 빼기 4분의 파이 하고 빼기 2까지 있어요. 이거 4분의 파이, 4분의 4파이네요. 파이죠. 사인 파이는 얼마인가요? 우리 특수각 중에 없죠?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2파이죠? 여기가 파이네요. 얼마예요? 0인데요? 야, 그럼 맞잖아. 맞아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4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고 했나요? 5분이? 아, 그렇네요. 4분의 파이가 아니죠? 아까 8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네요. 됐고요. 399번입니다. 다음 함수 중 주기가 가장 긴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값은 그려봐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우리가 외운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sin x라고 되어 있습니다. sin x니까 주기는 2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3x 플러스 2,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x의 개수입니다. 근데 1이니까 얘도 그대로 2파이일 거고요. 탄젠트라고 되어 있어요. 탄젠트의 원래 주기 파이인데 각의 개수로 나누는 거라고요. 4파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예요. 근데 거기에 각의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3분의 1파이로 나누면 6파이네요. 얘가 더 기네요. 사인 x의 전체의 절대값이었어요. 전체의 절대값이면 뭐 그려봐야죠.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한 주기만 그리죠. 이렇게 생겼는데 식전체의 절대값이었으니까 위에 있던 친구는 그대로 두고요. 밑에 있던 친구를 대칭 이동해서 올립니다. 근데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같으니까요. 사실은 얘랑 얘가 같은 거죠.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파이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sin x의 절대값은 주기가 파입니다. 가장 긴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절대값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절대값이 오면 주기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자, 404번입니다.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세요인데 미지수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죠. 미지수가 x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 x는 각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코사인 x, 사인 x에서 사실은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얼마? 1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미지수 두 개씩 두 개 형태로 바꾸어져 이 두 개를 적용해서 이 친구 자리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꾼다면 미지수가 하나로 변경되죠. 자, 그렇다면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6 코사인 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6 코사인 x 플러스 k 플러스 1은 y예요. 그림 그릴 수 없죠? 코사인을 치환할 겁니다.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다이렉트로 가죠. x의 범위 특별히 없으니까 t의 범위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k 플러스 1이에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입니다. 최고 차이계수 음수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꼭지점의 t좌표는 마삼입니다. y좌표는 필요하면 구할 거고요.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전부 다가 아니고 여기만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마삼이 여기 있으면 마일은 여기쯤 있을 거고 1은 여기쯤 있겠죠. 그럼 우린 마일을 넣었을 때 최대, 1을 넣었을 때 최소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다 얼마? 마일을 집어넣었을 때. 그럼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뿔 6 플러스 k 플러스 1인데 이게 얼마라고요? 4라고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죠? 꼭지점 아닙니다. 꼭지점이 최대 최소잖아요. 라는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아주 쉬운 레벨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선생님이 매번 그래프 그리라고 그러는 게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이 중3 하면 99% 이야기가 꼭지점과 관련됩니다. 그땐 그걸 가르치는 게 목표니까요. 근데 그걸로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림을 꼭 계략적인 형태로라도 그려주세요. 근데 왜 필기는 안 합니까? 양아치예요. 그거 좀 집어넣고 포켓몬빵 좀 그만 먹고. 다음 409번이네요. 네,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나와 있고 그래프를 해석해서 이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그래프 해석부터 해볼까요? 자, 그래프에 대한 해석부터 해볼게요. 그래프를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 주기 얼마인가요? 주기 얼마인가요?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 단위가 주기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 모양이 반복됐다고 봐도 됩니다. 맞죠? 아니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똑같은 높이인 여기까지가 반복됐다고 봐도 돼요.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해석하기 편한 건 누구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으로 해석하기 편한 건 당연히 첫 번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 말고 첫 번째 내용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여기서 출발했다고요. 끝나는 건 여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오른쪽에 있는 x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x좌표를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12분의 6파이 얼마? 2분의 1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주기는 이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큰 값은 얼마예요? 가장 큰 y값 3이네요. 가장 작은 y값은요? 3이죠.
자, 문제에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어요. 개수로 해석하겠습니다. 개수로 해석한다면 이 파이를 무엇으로 나눠야 돼요? x의 개수 b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b로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은 요거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겠죠. 문제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양수라고 나왔네요. 그렇다면 a가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원래는 절대값 씌워서 이야기하는데 양수라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a는 3인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b분의 2파이가 2분의 1파이가 되려면 b는 얼마여야 돼요? 사야겠죠. 됐죠? 그럼 C값 구하셔야 돼요. C값은 평행이동인데 물론 평행이동의 개념을 직접 활용하셔도 좋지만 여기요.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주면 좋겠네요.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고요? 0 나온다고요. 그러면 0은 A3이었죠? 3 곱하기 사인 B는 4 곱하기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이렇게 했는데 0이래요. 0. 그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3 곱하기 땡땡땡 했네요. 0 나오려면 땡땡땡이 0이어야 돼요. 오늘 할 내용하고 연결되는데요. 사인 했는데 0이 나온다는 건 이걸 잠시만 t라고 생각해 줄게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가로축 t인 거예요. t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0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t가 될 수 있는 건 0이어도 되죠. 근데 얼마여도 돼요? 파이여도 되고요. 얼마여도 돼요? 2파이여도 돼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겠죠. 뒤로 가서 마이너스 파이나 마이너스 2파이여도 됩니다. 마이너스 파이나 마이너스 2파이여도 돼요. 근데 t가 누구예요? 이거 있잖아요.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 그럼 c는 이 관계에서 c는 3분의 2파이하고 이게 반대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2파이 플러스 파이 플러스 0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요. 근데 C의 범위가 0부터 파이 사이여야 돼요. 그럼 C의 범위가 0부터 파이 사이려면 이때밖에 안 되겠죠. 됐죠? 그래서 답은 C는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C의 범위가 그렇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파이부터 2파이 사이다. 그럼 밑에 걸 찾으셔야죠. 위에 거군요. 위에 걸 찾으셔야죠.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 개의 값이 올 수 있습니다. 주기성 때문에 여러 개가 올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415번. 그림과 같이 y는 sin 2x인데 x를 0부터 파이 사이 그래프와 y는 5분의 3. 아이고 5분의 3은 특수각 중에 없습니다. 특수각의 결과물 중에 5분의 3 나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건 특수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100% 대칭성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보죠. 그래서 5분의 3과 여기 두 개에서 만나고요. 마이너스 5분의 3과 얘랑 얘가 대칭이네요. 여기 두 개에서 만난대요. 근데 문제에선 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2감마 더하기 델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하던 것처럼 대칭성을 활용한다면 이 크기랑 이 크기가 같겠죠. 그리고 얘는 5분의 3이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역시 이 크기랑 이 크기가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델타까지 알파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2베타, 2감마 더하기 델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 좀 볼게요. 2베타는 사실 베타 더하기 베타잖아요. 그럼 2감마는 감마 더하기 감마죠. 아까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어요. 둘을 더했죠. 이 둘을 더한다고요. 그럼 대칭성에 의하면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딱 요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주기는 2x니까요. 여기가 파이가 됩니다.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럼 여기는 그거의 반이니까 2분의 파이고요. 그럼 여기는 그거의 반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럼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를 반으로 나누면 4분의 파이라고요. 그럼 방금 이야기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2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럼 똑같이
감마랑 델타를 더해도 이 친구의 2배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파이랑 파이의 가운데니까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4분의 3파이가 된다고요. 그러면 감마 더하기 델타는 얼마니? 2분의 3파이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남은 건 이 두 친구죠. 여기 봐요. 이 두 친구는 이거랑 이거를 더해야 된다고요. 우리 지금 대칭성에 의해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중점이다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죠.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2분의 파이겠죠. 그잖아요. 그러면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가 됩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를 베타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감마를 2분의 파이 더하기 감마,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도 되는데 대칭성, 그래서 중점에 관련된 내용을 좀 활용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의 값이 얼마인지를 직접 구할 수는 없습니다. 420번입니다. 선생님이 넓이 나오면 제일 많이 드리는 얘기 있어요. 뭐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뭐랑 뭐밖에 없나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삼각형과 원밖에 없습니다. 사각형은 삼각형을 붙인 거죠. 부채꼴은 원의 일부죠. 활꼴도 원의 일부죠. 원과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넓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건 삼각형과 원의 형태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도형을 삼각형이나 원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곡선이 나온다면 그 곡선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첫 번째입니다. 이거 주기 얼마인가요? 6 코사인 6x예요. 주기 얼마죠? 3분의 2. 얼마예요? 3분의 1 파이죠. 3분의 1 파이예요. 주기는 이만큼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죠? 근데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 드려요. 오늘도 그렇고 지난 시간도 그렇고 대칭성, 그 다음에 주기성, 반복된다. 그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거든요. 얼마만한 모양이 대칭을 띠고 있었냐면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게 점대칭인 경우도 있고 위치에 따라 선대칭인 경우도 있어서 어떤 대칭이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대칭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전체 주기가 3분의 파이예요. 그럼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친구는 얼마죠? 12분의 파이네요. 그럼 12분의 파이가 반복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가요? 길이 얼마예요? 6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봐요. 얼마예요? 3분의 파이죠. 정확히 한 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 그 주기의 반이네요. 반이네요. 그럼 사실 이 모양, 그 다음에 이 모양, 그리고 다시 이 모양, 다시 이 모양, 4개는 같은 겁니다. 대칭을 띠고 있을 뿐이지 같은 모양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요만큼 있죠? 요만큼.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같은 겁니다. 됐나요?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 둘을 더하세요. 사실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이유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겠죠?
근데 대칭성에 의해 이 모양, 이 넓이랑 이 넓이도 같겠죠.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y룩부터 0까지니까 6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니까 6분의 파이죠. 아유, 이 사각형의 넓이 딱 얼마예요? 파이죠. 됐습니까? 그럼 방금 이야기로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는 어떻다? 넓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넓이가 같습니다. 그럼 저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합니다. 나중에 무엇으로? 적분으로 구할 겁니다. 그래서 넓이가 같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하고 싶다 하죠? 24번 보겠습니다. 424번. 아니다. 53번 보겠습니다. 중간 건너뛰고요. 중간은 그 각변한 이야기라서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건너뛰고 453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 문제랑 똑같죠? 뭐예요? 코사인이 있어요. 코사인이 있으면 이 코사인을 아까 전은 사인을 바꿨는데 이번엔 이 코사인을 바꿔야겠네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다이렉트로 정리하면 마사까지 곱해서 4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 사인 x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사 1이니까 마3이 되겠네요. 됐죠? 치환할 거예요. 사인 x를 무엇으로? t로 치환합니다. 그럼 t의 범위는 x의 범위 특별히 없으니까 마일부터 1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어진 식 y는 4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이에요. 됐네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꼭지점의 t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네요. 됐죠? y값은 필요하면 구할 거고요. 우린 이 그래프 그려서 1부터 마일까지 가져온다고요. 대칭성에 의해서 마일이 훨씬 더 높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일을 집어넣었을 때 t에다가 마일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고요. t에다가 얼마?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4, 뿔4, 마 3이니까 5가 되겠다. 그렇죠? 치환해서 정리하는 거고 아까 전엔 사인 제곱이었는데 지금 코사인 제곱이라 정리하는 문자가 조금 달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갈 건데 진도가 많지 않아요. 오늘 문제풀이 중심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삼각 방정식입니다. 오늘 필기는 2줄밖에 없을 거예요. 그 대신 문제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문제풀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럼 없으면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선생님한테 와서 출력을 해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나가서 뭘 사오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중심 같은 소리를 합니까? 자, 삼각 방정식이에요. 삼각 방정식은 삼각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니까 안 할게요. 방정식 문제 기본 접근, 치환해서 정리한다.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건 이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삼각 방정식에서 지금까지랑 다르게 추가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보통 근이 여러 개다예요. 이유는 주기함수고요. 동시에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대응되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끽 해봐야
같은 y값이 나오는 게 2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반복적으로 모양이 나오는 주기 함수기도 하고요. 한 주기 내에서도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림을 동반해서 꼭 그려주시는데 그래프 그리는 게 사실은 평행이동해서 그리는 게 개귀찮습니다. 특히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을 그냥 통째로 t로 치환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귀찮기 때문에 범위를 변경하지는 않을 겁니다. 범위는 변경하지 않고 그냥 구할 거예요. 그냥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형태로 돌릴 겁니다. 알겠죠? 무슨 이야기인지는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론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요. 나머지는 그냥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건 있으셔야 돼요. 특수각을 외우고는 있어야 됩니다. 특수각의 결과물이 뭔지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네. 좋지 않습니다. 네. 대답하지 마. 네. 내도 하지 마. 그래.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자, 129페이지입니다. 이거 필기해 주세요.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말고 꼭 필기해 주세요. 자, 기본 문제 10-1번 볼 거고요. 문제에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다 라고 나왔는데 이건 마지막에 해석을 할 거고요. 요거 이야기를 할 겁니다. sin x-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우리 이걸 아까 뭐라고요? 각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렇게요. sin 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리면 개귀찮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릴게요. sin t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럼 가로축 t죠? 그림 이렇게 생길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치환을 했으니까 치환한 친구의 범위도 막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지금은 안 할 거고요. 그냥 주기만큼 앞으로 뒤로 반복된다 생각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최대값 1이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얼마? 2파이고요. 여기 얼마? 파인 거예요. 자, 이랬는데 sin t 그래프의 결과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y값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주기 첫 번째 친구에선 여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선 여기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는 우리 음수가 특수각의 결과물 중에 음수가 나오는 거 없었어요. 양수인 2분의 1이 나오는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sin 얼마 해야 2분의 1 나오죠? 이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sin 얼마가 2분의 1이죠? 30도입니다. 6분의 파이예요. 그럼 폭이 6분의 파이라고요. 여기서 얼만큼 더 가야 얘가 나온다고요. 6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 나온다고요. 그럼 이 친구의 좌표는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일 겁니다. 됐죠?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만나는 이 친구도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뒤로 와야 된다고요. 그럼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다룰 수도 있군요. 뒤로 가보죠. 이 뒤쪽도 있잖아요. 근이 하나가 아니라고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요. 됐죠? 주기를 벗어난 친구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6분의 파이만큼 뒤로 간 거.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친구는 여기에서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왔으니까 우선은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럼 우리 t가 될 수 있는 값 4개 정도 찾았네요.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랑 0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그 다음에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랑 그리고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t가 사실은 뭐였어요?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그럼 우리 x를 구하려면 이 친구들의 3분의 파이를 더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암산으로 할게요. 나와 있는 친구들 중에 3분의 파이를 더해서 0하고 2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게 해주는 친구들을 찾아보자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2개 더한다고 해도 뭐예요? 0하고 2파이 사이에 못 들어오죠. 마이너스 파이 있고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더한다고 해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그럼 여기요. 이렇게 넘겨요. 3분의 파이, 6분의 2파이라고 해서 생각할까요? 6분의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뺐으니까 6분의 1파이, 0하고 2파이 사이에 들어오네요. 됐죠? 그 다음에 6분의 2파이니까요. 넘어오면서 6분의 파이랑 6분의 2파이에서 6분의 3파이, 2분의 파이네요. 2분의 파이랑 파이를 더했으니까 2분의 3파이, 0하고 2파이 사이에 들어오네요. 그럼 그 다음 친구 이렇게 하면 2파이를 넘겠죠? 해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범위를 0부터 파이로 잡았어요. 0부터 파이만. 그럼 얘만 답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범위를 마이너스 2파이부터 0까지로 잡았어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얘랑 얘가 되는 거죠. 무조건 0하고 90도 사이가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평행이동 안 하는 이유 뭐라고요? 귀찮아서입니다. 이 평행이동 이만큼에서 그래프 그리는 게 생각보다 되게 귀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짜로 치환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려면 뭐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특수각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2x네요. 코사인 2x인데 이걸 2x, 물론 주기를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거 익숙해지면 주기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뭘로 하자고요? 그냥 이걸 t라고 치환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그래프 그려볼게요.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뒤쪽으로도 그려줄까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코사인 그래프의 결과물이 얼마? 2분의 1이 나오는 거. 여기 있네요. 2분의 1이 나오는 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그 전에 여기도 있고요. 그 전전에 여기도 있네요. 그럼 우리 코사인의 결과물이 2분의 1 되는 거 특수각 중에 몇 도? 60도. 60도. 라디안으로 3분의 8인 거예요. 그럼 얘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뒤로 간 거죠. 그래서 얼마?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친구는요. 0에서 3분의 파이만큼 뒤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럼 다음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2파이에서 얼만큼? 3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간 거죠. 그럼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3분의 1파이 이렇게 적어줄까요? 그럼 이것도 아까 이렇게 적을까요?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 자, 그럼 우리 t 누가 2x가 첫 번째 3분의 파이여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여도 되고요. 아니면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여도 되고요.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여도 됩니다. 됐나요? 그럼 x는 이 친구의 절반이니까 6분의 1 파이면 되겠네요. 이건 음수네요. 우리 x가 0과 2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음수는 의미가 없죠. 음수는 의미가 없죠. 그럼 다음 이거 파이 마이너스 6분의 1 파이예요. 6분의 5파이 되네요. 그럼 왼쪽은 안 됐으니까 오른쪽으로요. 오른쪽으로 더 간다고 생각하면 다음 친구 있죠. 다음 친구. 이 친구는 2파이에서 얼만큼 더 간 거예요? 6분의가 아니죠. 3분의 1파이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파이 더하기 6분의 1파이가 됩니다. 6분의 7파이 되죠. 그럼 아직도 0하고 2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네요. 다음 값, 벗어나는 값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다음 값은 그림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죠. 다음 친구는 이거에서 뒤로 간 거예요. 또는 이 친구에서 주기만큼 더 간 겁니다.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주기만큼 더 갔으니까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가 돼요. 그럼 그거의 절반이죠? 절반이니까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1파이 얼마? 6분의 11파이. 이거겠네요. 다음 친구는 뭐예요? 다음 친구는 여기서 사실은 2파이만큼 간 게 얘가 되는 거고요. 그럼 또 2파이만큼 가니까
4파이 더하기 3분의 1파이라 다음 친구는 2파이 더하기 6분의 1파이야. 2파이를 넘어가네. 이제부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내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예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일반 해라는 외워서 뭔가 푸는 게 있거든요. 정규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프의 주기성 및 대칭성으로 충분히 접근해서 풀 수 있습니다. 특수각이 얼마야로 끝나시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필기했나요? 거짓말. 네가 또 적고 싶은 것만 적었죠.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잘했습니다. 커서 어른 될 거예요. 안 볼 거야. 자, 10-2번입니다. 다음 삼각 방정식을 푸세요인데 x는 0하고 2파이 사이래요. 자, 그러면 sin x, 코사인 x 이건 다른 미지수라고 했어요.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코사인 x, 코사인 제곱 x를 1-sin 제곱 x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친구를 t로 바꿀 거예요. t로 바꾸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2t.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 1, 1, 1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그럼 t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나 아니면 2가 됩니다. 아니죠? 2분의 1이 됩니다. 됐죠? 원래 치환하면 뭐 해야 되죠? 범위. 근데 우리 범위 안 할 거라고요. 범위 안 할 겁니다. 어차피 t에 대한 그래프를 다시 한 번 더 그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t에 대한 그래프 그렸잖아요. 그럼 지금 그릴 거 뭐예요? sin x는 t라는 그림을 그려보죠. 그럼 가로축 x고요. 세로축 t예요. 근데 어차피 x의 범위를 0부터 2파이까지만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그럼 뒷부분은 그릴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주기의 절반인 파이고요. 여긴 주기 2파이고요. 여기 얼마? 반의 반인 2분의 1파이고요. 여기는 얘랑 얘의 중점인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t가 마이너스 1인 중간. 마이너스 1인 중간. 여기 있네요. 됐죠? 그래서 이거 t를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는, 즉 sin x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주는 x값은 이 순간이라고요. 얼마? 2분의 3파이네요.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t가 얼마인 순간? 2분의 1인 순간. 근데 sin이 결과물 2분의 1인 거 특수각 중에 있습니다. 특수각의 결과물 중에 2분의 1이 나오게 해주는 친구가 있죠. 얼마예요? 몇 도? 30도. 6분의 파이. 그럼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6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갔으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뒤로 가요.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sin x가 이번엔 얼마? 2분의 1이 되게 해주는 x값은 특수각 중에 6분의 파이랑 특수각 넘어가는 대칭성으로 6분의 5파이. 그래서 총 3개의 답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x의 범위를 0부터 파이로 한정 지었어요. 그럼 얘가 빠지는 거죠. 아니면 똑같은 문제인데 x의 범위 이렇게도 돼요. 파이부터 2파이로 한정 지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라고요. 그럼 얘네가 빠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거는 sin 4제곱 x 더하기 sin 제곱 x, 코사인 4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현우? 너무 자는 거 아닙니까? 괜찮네. 누워 있었잖아요. 잘안 선생님이 그리고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랬죠. 선생님이 너무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방금 좀 띠꺼웠어요. 네, 진심을 담아서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짝수, 차수만 있네요. 짝수, 차수만 있는 방정식 뭐라고 불렀습니까? 짝수, 차수만 있는 방정식. 짝짝. 그럼 너무 길잖아요. 줄여서 뭐라고 불렀어요?
보기차식이라고 불렀죠. 보기차식의 해법은 공통수학 1에서 있었습니다. 공수 1에서 있었어요. 어떻게 했죠? 뭘까요? 치환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짝수 차수 중에 낮은 차수 2차를 치환하시고요. 치환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인수분해가 되면 되게 쉬운 문제였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했나요? 적절한 수를 혹은 1차를 더하거나 빼서 제곱 빼기 제곱 구조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아니에요. 대입해서 안 풀어요. 네. 어떤 코딱지 같은 놈이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문제 풀 때 안 되면 대입을 겁나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너무 몰라서 이 한 문제라도 맞춰야겠다. 시간은 30분 남았는데 이 한 문제라도 맞춰야겠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대입하지만 평소에 문제 풀 땐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새끼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새끼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푸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안 좋은 버릇은 한 번 들이면 버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 마세요. 알겠죠? 누가 그런 걸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데려오세요. 알겠죠? 아직 안 잘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으로 정리할까요? 사인으로 정리할까요? 네, 그러면 사인 제곱 x를 남겨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를 코사인 제곱 x, 즉 코사인 제곱 x를 사인 제곱 x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된다고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됐죠? 코사인의 4제곱이니까 이거의 양변을 제곱한 거니까요. 그럼 여기 사인 제곱, 여기 사인 제곱, 여기 사인 제곱, 이건 사인 제곱의 제곱이죠. 그러면 사인 제곱 x를 t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좌변 t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됐네요. 는 우변 1-t의 제곱 더하기 1-t가 되는 거죠. 플러스 1까지. 그럼 넘기면서 동류항 정리하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이 친구 넘어오면 t제곱 음수배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가 되겠네요. 그럼 t에 대한 2차는 사라지네요. t에 대한 2차는 사라질 거고요. 남는 건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에요. t가 얼마? 4분의 3입니다. 그럼 다시 돌리면 되겠네요. 어차피 다시 돌릴 거니까 범위에 대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t는 4분의 3이니까요. 사인 제곱 x가 4분의 3이라고요. 그럼 사인 x가 얼마면 되죠? 플러스 4분의 3의 루트를 씌운 친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루트 씌운 건데요. 유리화까지 하면 2분의 루트 3이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특수각의 결과물입니다. 특수각의 결과물 중에 2분의 루트 3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x의 범위는 0하고 2파이 사이니까 앞으로 한 주기만 딱 그릴 겁니다. 그럼 여기 2파이, 여기 파이, 여기 얼마? 2분의 1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자, 그러면 2분의 3이 나왔다고요.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3은 조금 더 위에 있겠죠? y는 2분의 3이 아니고 2분의 루트 3. 우리 특수각 중에 2분의 루트 3을 가지는 친구는 60도, 3분의 파이요. 그럼 3분의 1파이예요. 이 길이가 3분의 1파이라고요. 그럼 여기 만나는 이 길이도 3분의 1파이여야 돼요. 파이에서 3분의 1파이만큼 뒤로 갔으니까 좌표로는 3분의 2파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도 대칭성에 의해서 이 크기가 이 크기랑 같겠죠. 3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 된다고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요. 여기 좌표는 3분의 4파이고요. 그럼 똑같이 이 친구는 2파이에서 뒤로 3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럼 최종 답은 x는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해서 총 4개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보기차식 치환해서 정리했는데 4차가 사라졌네요. 왜요? 대입해서 푸는 새끼가 필기도 안 하네요. 필기하라고! 손가락 보지 말고. 니네는 손가락 보는 게 그렇게 재밌니?
매년 애들 중에 손가락 보면서 즐거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 문제 푸는 개소리 하면 지옥 갑니다. 이게 손가락을 보면서 즐거워하길래 물어봐요. 이 남녀에 상관없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랬더니 손가락을 유심히 보면 재밌어요. 그러던 애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한 명은 이화여고 갔어요. 이화여고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기 전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재밌냐니까 그냥 재밌대요. 공부 빼고 다 재밌어요. 공부 빼고. 맞아요. 아니래매 방금 전에. 자,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x분의 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치환해서 역시 풀어야겠죠? 탄젠트 x를 t로 치환해서 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은 뭐가 되냐면 탄젠트 x t 그리고 그때 처음 시작할 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걸 도대체 어떤 새끼가 그런 걸 가르치나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냥 t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서술형 쓸 때나 계산할 때 이렇게 쓰고 앉아 있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변수가 여러 개 나와서 다른 변수 써야 될 때 그때 안 헷갈릴 자신이 있습니까? 전 있습니다. 쓰지 말라고요. 안 좋은 버릇은 처음부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인간 강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얼굴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시키지 않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좀.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는 애들이 진짜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쓰는 게 귀찮대. 야, 그런 거 쓰는 거 귀찮으면 뒤져야지. 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고3 애들 중에 논술을 하러 온 애들도 이지랄로 쓰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이에요.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치환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치환해서. 그렇죠. 그럼 설정을 해줘야죠. 모든 문제마다 이걸 쓴다면 됩니다. 근데 안 쓸 거잖아요. 니네 머릿속에 있다고 그러고 안 쓸 거잖아요. 그딴 짓을 하지 말라고요. 나가 이 새끼야. 자, 그래서 분모에 있는 t를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그럼 t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3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루트 3이군요. 루트 3은 0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거. 아이씨 아니라고 이 새끼야. 가장 먼저 느껴야 되는 거. 이건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그걸 느끼셔야죠. 네, 그걸 느끼려면 문제를 개 많이 풀었어야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풀어서 좀 닥쳐! 1하고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t값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이나 루트 3이 됩니다. 1하고 루트 3은 t, 탄젠트 x의 특수각의 결과물이 됩니다. 루트 3 나오죠? 특수각 중에 있습니다. 결과물 중에. 그 다음에 1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디까지? 2파이까지 그릴 겁니다. 여기 파이 있고요. 이렇게 그려지죠. 두 주기가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친구요.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친구 2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요거는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안 외워도 알더라고요. 탄젠트 얼마 해야 1 나옵니까? 90도.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90도 존재하지 않아요. 45도죠. 네, 1대1 대 루트 2인 45도. 그러면 45도. 여기 1에 해당하는 친구가 45도인 4분의 파이라고요.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뒤로 간 거죠. 그럼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뒤로 갔으니까 4분의 3파이. 똑같이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뒤로 갔으니까 여기는 4분의 얼마? 7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 친구에 해당하는 거 2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이요. 루트 3이면 1보다 조금 더 위에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거 특수각의 결과물인 것만 알면 30도랑 60도 중에 당연히 몇 도겠어요? 이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60도겠죠. 그러면 몇 파이? 60도니까? 2파이. 틀린 답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지 마세요. 3분의 1파이. 파이가 180도입니다. 맞아요. 파이 자리에 180 넣으면 3분의 180은 얼마예요? 60. 그래서 60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친구, 루트 3인 거 친구 처음에 하나, 3분의 파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였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다고요. 얼마예요?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3분의 4파이입니다. 그래서 그는 3분의 1파이, 3분의 4파이, 그리고 이 두 친구인 4분의 3파이랑 4분의 7파이 해서 총 4개가 나옵니다. 네. 문제에서 똑같은데 파이부터 2파이 사이라고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3분의 4파이랑 4분의 7파이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무조건 0하고 90도 사이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특수각 암기를 해서 다른 거 쓸 때 적용을 하는 것 뿐입니다. 나오고 있는 거 몇 개 없어요. 30도, 45도, 60도 이 3개만 나오고 있습니다. 못 외우시면 안 됩니다. 대답이 띠꺼워요. 선생님이 말하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네. 그래요. 자, 대답이 띠꺼워요. 네. 그래요. 자, 3번입니다. 3번.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삼각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대요. 실근이 얼마다가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 실근이 얼마다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실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세요. 요 이야기가 되고요. 자, 사인 제곱이 있네요. 사인 제곱이 있으니까 사인 제곱을 뭘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거고요. 문제에서 지금까지 문제는 근이 얼마냐를 계속 구하고 있었어요. 근이 여러 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근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의 존재성에 대한 내용이니까 교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교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할 거고요. 교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하려면 뭘 하셔야 돼요? 교점, 그래프를 그린다는 이야기죠.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제는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요? 그래프를 그려서 일부 영역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아까 전 앞에는 교점이 뭐냐, 교점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범위나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교점이 얼마냐가 아니고 교점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라고요. 그러니까 범위에 대한 내용이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 코사인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로 바꾸고 그림 그려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코사인 x를 무엇으로? t로 치환해서 풀 거고요. 치환하면 x의 범위 특별히 없으니까 t는 마일부터 1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가 돼요. 그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t가 있는 친구와 t가 없는 상수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물론 a만 남기고 1은 이쪽으로 넘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통째로 넘겼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고 얘와의 교점이 존재한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친구는요. 위로 볼록이네요. 가로축 t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0하고 2를 지나는 친구네요. 됐죠?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1입니다. y값은 필요하면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가져온다고요.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1 여기 가져올 거고요. 마이너스 1은 한참 왼쪽에 있겠네요. 그러면 요만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필요하네요. 1 집어넣겠습니다. 아니다. 1은 이따가 해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친구 그림은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이 식의 변수는 t인데 얘는 t가 없죠. 상수함수입니다. 얘는 어떻게 생겨요? 이런 느낌으로 생긴 친구인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이 친구가 이 애랑 교점이 존재하잖아요. 현재. 조금 더 올라가도 존재하고요. 조금 더 내려와도 존재해요. 언제?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 이 점을 벗어나는 순간에선 교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양 끝에 y값이 필요하네요. y값 구해보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3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누구보다는 마3보다는 위에 있고 누구보다는 1보다는 아래에 있어야지 교점이 생기고요. 우리 여기 범위에 승호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정확히 여기에서도 만나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1이어도 마이너스 3이어도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a의 범위는
하나, 둘, 셋에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고요. 그럼 A의 범위는 부등호 바뀌면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전 이야기랑 조금 다르죠? 아까 전 이야기는 뭐였었어요? 근이 얼마냐? 지금은 근이 존재하냐? 2차니까 판별식 쓰는 거 안 돼요. 2차에 판별식 쓰는 건 이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지금은 범위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판별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됐죠? 네. 2차 함수 그래프 당연히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해석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범위를 일부 뜯어오는 거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치환하면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새로 배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번 그래요. 앞에 있는 내용들에 덧붙여서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못합니다. 선생님이 풀어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내일은 뭐 하냐면 쉬운 거. 놀기. 부등식 할 거예요. 선생님이 부등식 나오면 늘 강조하는 거 뭐죠? 범위.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 그거예요. 그거 할 겁니다. 똑같은데 이야기가 이제 이게 큰 게 존재할 경우 이런 걸 찾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역시 그래프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내일도 오늘하고 유사하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정석은 기획한 건 다 풀어드렸고요. 아까 전에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드린 문제가 있어요. 리마인드 문제 못 풀어드렸습니다. 리마인드 문제 2개만 풀어드리고요. 시간 남으면 개별 질문 받고 안 남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리마인드 13일 차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 푼다, 더 한다 그랬을 때 란 소리 좀 내지 마세요. 학원에 놀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은 공부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공부하자 그랬는데 개 싫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죽여드릴게요. 정말. 리마인드 13일 차에 13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있는데 Q가 낫피기 위한 필요 조건. 자, 필요 조건은 화살을 맞아요. 맞는 친구가 필요 조건입니다. 화살을 맞는 친구 범위가 넓은 친구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군가요? 큐. Q가 필요 조건이라고요. Q가 화살을 맞았다고요. 누가 쐈는지를 가운데 적는 겁니다. 낫피어. 자, 이런 걸 명제라고 불렀어요. 그럼 명제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모아놓는 걸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집합 형태로 바꾸면요. Q는 라지 Q가 되고요. 낫피는 P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포함 관계는 화살을 맞는 애가 더 커야 된다.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로 변하겠죠. 네. 이거와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그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P의 여집합이니까 P를 그리고 바깥 부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Q 있고요. 안에 P의 여집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P는 어디라고 생각하면 돼요? P의 여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가 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리셔도. 알겠죠? 꼭 PQ로만 그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다시 한번 그리면 뭐라고요? Q 안에 P의 여집합이 들어있는 구조예요. 자, 그럼 P의 여집합은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잖아요. 크다가 아닌 나머지라고요. 크다를 제외한 나머지 뭐 있나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로 바꾸면 그게 낫피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부터 정리해보죠. 요거 정리하면 절대값 바깥에 상수만 있죠? 한 큐에 정리됩니다. x-1은 어디와 어디 사이? 마5와 5 사이고요. 그럼 x의 범위는 하나, 둘, 셋에 1을 더하면 마4부터 6 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q는 마4부터 6 사이. 이게 q가 됩니다. 근데 낫피는 땡땡땡의 사이값이에요. 왜요? 양수고 음수니까 사이값이죠?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랑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랑 a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사이인데 물어볼까요?
마이너스 2a랑 a 중에 누가 큰가요? Y는 A. 알 수 없습니다. a 값에 따라 달라요. 그럼 사실은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가 양수라면 이게 작고 이게 크죠? 그럴 땐 마이너스 2a랑 a의 사이값 이렇게가 표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a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2a랑 a 중엔 a가 더 작은 수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표기 방법은 이렇게가 됩니다. 그러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했어요. 하나 더 하고 싶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0일 때요. 그럼 세 번째 친구, a가 0이라면 x-0, x-0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사이값의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근이 아니니까. 그래프 그려봐야죠. 이 친구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고 0,0을 지나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딱 한 점밖에 없죠. x가 얼마일 때? 0일 때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가 딱 하나만 나오니까 마사부터 6 사이에 x가 0인 거 딱 들어오나요? 들어오네요. 그럼 세 번째 케이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인 x가 아니죠. a가 0인 거 됩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요. 두 번째 케이스 a가 음수라고 가정해요. a가 음수라고 가정하면 여기 어딘가 a가 있고요.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2a가 있어요. 여기까지 디테일을 알면 나중에는 좋을 것 같아요. 이 폭하고 이 폭이 몇 배 관계에 있다고요? 2배 관계에 있는 겁니다. 2배 관계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얼마예요? 4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얼마예요? 6이죠. 그럼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여기 내부에 있을 때 여긴 8까지 올 수 있잖아요. 이 범위만 만족시키면 당연히 이 내부에 떨어집니다. 맞죠? 그럼 우리 누가? 이럴 때는 마이너스 2a가 6보다 왼쪽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아도 되겠죠. 됐죠? 그럼 a가 뭐보다는 부동바뀌면서 마3보다는 크기만 하면 됩니다. 크거나 같으면. 근데 a가 0보다 작다라는 가정하에 있죠. 최종은 a가 0보다는 작으면서 마3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그럼 마지막 케이스요. 마지막 케이스로 a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반대가 되겠죠? 이쪽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가 되고 이쪽이 a가 되니까 폭이 이쪽이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도달하면 그거의 절반이니까 여기 무조건 도착하잖아요.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a가 마4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작거나 같다. 2. 역시 이 가운데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다. 얘 또는 얘가 돼요. 그러면 세 개가 어떻게 돼요? 0, 그 다음에 마3, 그리고 2 해서 첫 번째 친구 0이었고요. 두 번째 친구는 마3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다. 세 번째 친구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연결됐네요. 최종적으로 a는 마3부터 2 사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값 구할 수 있겠죠. 됐죠? 나누셔야 됩니다. a가 양일 때, 음일 때 이야기로 나누셔야 되고요. 양음 안 나누신 분들은 최대값은 나오는데 최소값이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네. 됐죠? 고2 문제였어요. 3월 고2 15번 4점. 4점인 이유가 a를 양음 0일 때로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4점인 겁니다. 진짜 그 문제랑 똑같아. 네, 이건 그 문제예요. 방금 이렇게 푼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옆에 있는 16번. 아이고. 이거는 3단 논법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PQRS에 대해서 P는 필요 조건이래요. P가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을 맞는다. 누가 쏜? R이 쏜. 그 다음에 P는 충분 조건이래요. P가 화살을 쐈다고요. 근데 그 화살이 누구한테 맞았다? S. 근데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Q랑 R은 서로 화살을 쏘고 맞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연결하면 보세요. 이 P랑 화살을 쐈는데 R하고 Q가 이런 관계니까 사실 R, Q, 그 다음에 P. 그럼 Q가 화살을 쏴서 P한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P가 화살을 쏴서 S한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진리집합 형태로 표현하면 Q랑
R은 서로 같고요. R과 P의 포함 관계는 이렇고요. P와 S의 포함 관계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제일 바깥에 S가 있고요. 그 안에 P가 있고요. 그 안에 Q이면서 R인 친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Q는 충분 조건이다. Q는 충분 조건이다. P. 그럼 포함 관계로 놓으면 Q가 P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맞네요. 맞죠? 이거 명제면 명제, 집합이면 집합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S는 필요 조건이냐, 화살을 R. 그러면 R하고 S의 포함 관계가 이렇냐라고 되어 있는데 S가 R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맞네요. 그 다음에 S는 충분 조건이냐, S가 화살을 쐈는데 Q가 맞았냐? 그러면 S랑 Q의 포함 관계가 이렇냐라고 되어 있는데 S랑 Q의 포함 관계는 반대네요. 틀렸네요.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명제면 명제, 집합이면 집합.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투데이 문제 풀어보죠.